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인즈랩에서 고요. 데이터팀의 임병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혁신을 더하는 AI 플랫폼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인데, 데이터 행사에 웬 인공지능이 맞나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과장해서 동의어 관계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지만 그동안에는 알고리즘, AI 엔진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인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AI 플랫폼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AI 플랫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맞닥뜨렸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되었던 이 데이터 관련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께 좀 같이 공유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올해 6월에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이제 최신 인공지능 엔진들을 월구독 형태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마음 AI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엔진들이 현재 상용화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상용화를 해보니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들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철저히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회사다 보니까 개발 단계에서는 고객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세밀한 이런 검토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저희는 게다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을 개발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안 돼요. 네, 고쳐주십시오. 근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사용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핸드폰의 PCB 기판의 구조나 컴퓨터 구조를 모르더라도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것처럼 저희는 인공지능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운데 머신러닝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더라도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이 나온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넣으면 된다. 라는 단순한 접근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특정한 아웃풋이 빠르고 정확하게 나올까를 고민을 하는데, 이 아웃풋 데이터가 고객들이 원하는 아웃풋일 것이라는 보장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개별적인 고객들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그때그때 수정을 하거나 조금씩 바꾼다면은 이제 성능 검증이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인풋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기반의 기업, 데이터 분석을 하는 많은 기업들에서는 데이터를 흔히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높은 신뢰도를 가진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가공하거나 처리를 하거나 해서 분석 툴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최신의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낸다. 근데 그렇게 나온 결과물은 대부분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고도로 훈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석을 해서 이제 그거를 가시화, 도식화를 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한다. 그걸 이제 인사이트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도출된 결과값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인풋 데이터를 어떤 것을 넣건 간에 아웃풋이 단순히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텍스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공지능 알고리즘, 마음 AI에 있는 알고리즘 엔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맞닥뜨리는 것은 수치 혹은 수치가 해석된 무엇이 아니라 그 결과물 자체. 저는 1년의 이 과정을 사과나무로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농사를 짓고 나무를 키울 때 좋은 씨앗을 이제 잘 골라준 땅에다 뿌리고 비료를 잘 주면은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 그 열매로 이제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잘 골라진
땅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나무는 저희 엔진이고 그 나무에서 열린 결과물이 고객들이 원하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아웃풋 데이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과 결과물이지만 좋은 사과가 열리기 위해서 당연히 좋은 씨앗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에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의 양, S에 굉장히 집중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정말 쏟아지고 있는데 세상의 데이터는 정말 많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반드시 데이터의 양이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모릅니다. 구글을 예를 들면 구글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과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고객들이 사과를 원하는 배를 원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글은 수만 가지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씨앗을 왕창 가져다가 넓은 들판에다가 쫙 뿌려가지고 하면은 알아서 가져가서 쓰는 거죠. 그게 뭐가 열릴지 상관없지만 그냥 넓은 땅에 뿌리면 알아서 자라니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사과가 자랄지 배가 자랄지 보장은 할 수 없고 그 사과가 제가 원하는 사과일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데이터적인 관점으로 보면 많은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알고리즘 단에 밀어넣는다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그리고 누군가가 원하는 결과값으로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저희 인공지능 이제 엔진을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글이라든지 그런 대기업의 제너럴한 모델을 사용하시다가 찾아오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요청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을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는 노래방 음성 인식을 하고 싶다. 그래서 노래방 같이 엄청나게 울림도 많고 특정한 도메인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걸 음성 인식을 시키고 싶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대부분의 제너럴한 음성인식 모델에서는 절대로 캐치해내기가 절대로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캐치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예쁜 사과 하나를 가지고 싶은데 이제 구글 같은 데 가면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하니까 골라내기가 어려운 거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런 경우에는 우선 가지고 계신 데이터 샘플을 받아서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모델에 한번 넣어봅니다. 결과값이 나오는데 다행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도 결과값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마찬가지로 결과값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데이터를 추가하고 정제합니다. 요청을 받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래방이기 때문에 노래방 환경에서 녹음이 된 데이터라든지 노래방에서 필요로 한다면 가수의 이름 혹은 곡명 이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드려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셋으로 저희 알고리즘을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 단에서의 수정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학습만 다시 하는 거죠. 다시 다른 도메인으로 배워보는 겁니다. 네, 계속 제가 농사 얘기를 듣는데 이것만큼 적합한 비유가 없어서 농사 얘기를 들게 되네요. 기존의 여러 작물들이 다 자랄 수 있는 아주 표준적인 땅에서 특정한 토질과 특정한 영양분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자라게 하려면 당연히 땅의 성분을 좀 바꿔야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저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데이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요청을 드려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선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가져오시는 데이터의 상당수가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저희가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저희가 하니까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저희가 사실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기 이전에도 인공지능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찾아보지만 실제로 시중에 혹은 가깝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셋들은 오픈소스로 풀려 있는 데이터셋들은 대부분
인공지능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한국어에 대한 도메인이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고객에게 사과 씨앗을 가져오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미리 사과 씨앗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앞선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도 결과물에서는 차이가 조금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마인드랩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정말 하이레벨에서의 이제 데이터 분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장 낮은 단위의 로우 데이터를 찾아서 이것을 인공지능 학습 혹은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는 것도 이제 마인드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가 되었는데요. 네,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인력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기존에는 고객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그냥 저희가 들여다보거나 조금 검수를 하거나 정제 정도만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그냥 각자의 로컬 PC에서 작업을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부분을 뭐 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단독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제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최소 몇만 건, 최대 몇십만 건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두 명이 달라붙어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 작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데이터를 찾아서 분류를 하고 태깅을 하고 편집을 한 다음에 검수를 해야 되는 이제 일련의 과정들에서는 최소 뭐 한 10명, 최대 뭐 4, 50명, 뭐 많게는 뭐 100명에 이르기까지 이런 인력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될 정도로 이 인력들을 관리하고 이 인력들이 만들어낸 작업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뭐 한두 명, 많게는 5명 정도가 작업을 하는 것은 구글 시트나 엑셀이나 하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작업을 관리할 수 있고 작업 관리도 할 수 있지만 40명을 시트와 엑셀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관리를 하면 데이터의 품질에 아주 큰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저희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게 클라우드 기반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희 엔진도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작업도 클라우드에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우 데이터 등록이라든지 인원 관리, 프로젝트 관리를 아예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 라는 접근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올해 9월부터 보시는 내용과 같이 저희 20개 모든 엔진이 아니라 몇몇 엔진을 시작으로 그 엔진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그 구축을 위한 툴을 개발을 해서 클라우드단에서 저희가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보시면 보시는 화면은 이제 CCTV 영상에 대한 태깅을 위한 화면인데요. CCTV 영상이라는 매우 로우 레벨의 데이터를 이 영상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태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객체와 사물 그리고 동작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차량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인식을 하려면 저 안에다가 이제 박스를 씌워가지고 이게 사람이나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툴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툴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물은 거의 바로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순도가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툴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물로 저희가 하고 있는 CCTV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적으로는 오픈소스 데이터들이라든지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와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특정한 동작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범죄 행위를 인식을 하게 하는 건데 범죄 행위라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뭐 무단투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른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검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사내에서 써보고 문제점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 효용성을 확인을 하니까 저희가 다른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기존에 방금 보셨던 이 데이터 에딧 툴은 저희 본사 내에 근무하시는 것을 전제로 일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와 근로계약이 됐건 프리랜서 계약이 됐건 저희와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한 그리고 그 작업물을 바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처음에는 골자로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 너무 좋은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이제 내년 초부터는 이 메모가 마인드랩이라고 하면 외부에 계신 분들이 근로계약 기반이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작업량을 기반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구축이나 편집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데이터 구축 속도도 높이고요. 데이터를 작업하시는 분들의 풀을 넓혀서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더 많은 고객들의 니즈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제 내년 초에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근로계약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작업한 만큼 가져가시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치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제 사내에서 근로하는 것보다 동일하거나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은 이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프라이싱이라든지 BM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된다면은 기존보다 더 빠른 연구 그리고 더 고도화된 엔진을 개발하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엔진을 통해서 저희는 돈을 벌겠죠.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저희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AI를 연구하는 기업 또는 다른 스타트업이나 다른 이제 데이터를 연구하시고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이 데이터는 고품질의 데이터다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판매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또는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가 이런 기업이 원하는 결과값이 무엇이다 라는 것만 들었을 때도 우리가 데이터를 구축해보니 그 결과값을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으로 기업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캐치해서 더 정교하고 더 순도 높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수많은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마인드랩 데이터셋은 오픈소스로 구할 수 있는 데이터셋보다 훨씬 더 양질의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마인드랩 이름으로 보증을 함으로써 마인드랩이 구축한 데이터인 것을만으로도 이 데이터가 정말 순도가 높구나, 이 데이터가 정말 유효성이 높구나, 아니면 바로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구나 라는 것을 시장에서 널리 인정받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 데이터 에딧 툴은 단순하게 그냥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협업 도구, 데이터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툴 그 자체를 넘어서 저희가 꿈꾸고 있는 마음의 가장 아랫단, 저기 레이어 1 맨 아랫단에 보이는 클라우드 데이터 에딧 툴, 저 맨 아랫단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아까 발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고 알고리즘이고 혹은 엔진이라는 의견이 지금까지는 매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알고리즘의 폭발적인 성장에 가려져서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번거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의 성장이라든지 연구에 비해서 다소 가려져 있었던 부분을 저희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번 저희가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발전을 시키려고 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혹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소재로 쓰이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 데이터의 중요성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그 외 모든 것과 견주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속 농사 얘기를 들 수밖에 없는데 결과물을 좋은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씨앗이 좋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네. 데이터의 분석이라든지 데이터의 사용 그리고 데이터 작업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어서 마인드랩이 가지고 있는 AI 플랫폼이 마음 AI 그리고 이 마음 AI 플랫폼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데이터 에디 툴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마인드랩의 데이터 관련 비즈니스가 AI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된 사업자분들에게도 혁신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많이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화된 데이터. 사실은 정형화된 데이터 훨씬 현재까지는 다루기는 좋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음성이라든지 감정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비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수치가 아닌 모든 데이터를 비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비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정형화된 데이터, 바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사용하기 좋은 데이터가 조금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것 같고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는 이런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현재 데이터로서 인정받지 않는 데이터들도 비정형화된 데이터로서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정형화된 데이터에 주목을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장래에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또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질문은 저희 물론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도 되겠지만은 저희 리플렛에 아까 설명드렸던 QR 코드 여기 찍고 들어가셔서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질문이 올라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요 질문 하나 뽑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데이터 편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데이터 편향이라고 하면 여러 측면에서의 편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작업을 한다면 데이터 작업자들이 물론 매우 표본이 작긴 하지만 40명을 뽑는다고 하면은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이제 성별 그리고 학력 같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들을 최대한 넓게 잡아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데이터가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한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학습을 해야지 인공지능의 성능이 더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편중되었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냐 하면 사실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편중은 저희가 이미 일부러 이제 편중성을 좀 가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같이 중립적인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업자들을 조절하는 방식 그리고 저희가 작업을 할 때마다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꼼꼼하게 데이터 구축 시에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꼼꼼하게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으로 조금 보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제가 또 질문 또 하나 올라온 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외부에서 이런 데이터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렇게 정보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데이터는 보안과 관련된 데이터는 당연히 외부에서 작업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매우 단순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의 매스 자체가 중요한 데이터들을 위주로 외부에서 선별적으로 데이터 작업을 하게 하고 만약에 보안 이슈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내에서 아주 소규모로 진행을 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마인드랩의 임경인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